이것도 제가 댓글 보면서 든 아이디어인데요. 이거 강의 한번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걸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강의 제목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의 종류별 특징 혹은 또 그들의 세계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거를 일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외국인 투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투자가 분들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언론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면 혹은 채권을 사면 혹은 그 반대로 팔면 그분들의 의사결정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진짜 그러신 것 같아. 특히 언론이 더 많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개인 투자가분들은 반대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링에 세 사람밖에 없잖아요. 기관, 외국인, 개인 투자가 이렇게밖에 없다 보니까 저절로 반대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증시에 오래 있었었는데요. 또 채권 시장도 봐왔고, 증시에 바닷가 상투는 누가 만드냐 하면 외국인들이 만듭니다. 두려워 안 하셔도 돼요. 아니 끝없이 올라가는 네이버 40만 원 넘어서 막 질러댄 사람이 개인이냐 하면 그때 일일 수급을 봐보시면 되는데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이에요. 그리고 셀트리온 그때 뒤늦게 질러댄 그분들이 누구시냐? 외국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 분들이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가 하면은 항상 옳은 결정이고 개인 투자자가 하면은 그거는 무슨 비투이고 무슨 투기고 그렇게 언론에서 보도하고 여러분들은 개미라고 형상화해서 세뇌를 시켜 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외국인 투자가 분들이 어떤 분인지를 제가 오늘 가면을 이제 조금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가 임진왜란 때 일본군들이 쳐들어오면서 무서운 거를 위에다 뿔 같은 거를 달고 여기다 뭘 하고 그러고 가면 같은 걸 쓰고 왔잖아요. 그거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겁나고 그래서 도망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가면을 몇 개 보니까 키도 쪼맨하고 이거 왜 뿔을 달아놓고 그랬겠어요. 더 무섭게 보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개인 투자가 분들이나 언론이나 이런 분들의 생각이 그런 가면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외국인 투자가라 그러면 사람들은 외국인 그러면 딱 한 명으로 알잖아요. 외국인 투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낱낱이 보면 이게 진짜 나보다 못한 사람도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한 명이 아니다. 쫄지 말자. 다 옳지도 않다. 그 전에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외국인 투자가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어요. 그 당시에 펀드 사이즈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분들이 한국에 오면 요즘도 한국에 오면 국민연금 꼭 방문해가지고 서로 의견 교환하고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그때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방문하면은 저한테 이렇게 만나자 그래서 이렇게 그런 분들이 제법 있었고 저도 또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어떤 포럼 같은 게 열릴 때 가서 거기 가서 이제 듣고 오기도 하고 그건 많은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다양한 외국인 투자가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의사결정하는 방법, 주식을 어떻게 편입하고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배웠죠.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뻥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국인 중에 이제 가장 펀드 사이즈도 크고 이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연기금들이에요. 그 다음에 국가 자체 있는 것도 있어. 아부다비 투자청, 싱가포르 투자청, 이런 건 국가인 것이 국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투자청은 한국 주식은 안 사. 외국 주식을 사는데
뭘 잘못 사가지고 엄청나게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뭐 옛날에 막 그 리만 위기 왔을 때 그 전에 멜린치 주식을 사가지고 BOA로 합병이 됐으니까 뭐 잘 되셨겠죠. 하여튼 각국의 연기금 국가 이런 게가 있어요. 뭐 싱가포르 투자청, 그다음 뭐 캘리포니아 연기금, 또 뭐 이렇게 그 장학재단 이런 게 있어요. 미국은 장학재단이 커요. MIT 장학재단 이런 데 있어요. 네? 근데 뭐 잠시 또 옆길로 잠깐 샜다가 오겠습니다. MIT 장학재단이요, 진짜 아이비리그의 이과 쪽에는 전 세계 넘버원이잖아. 그 장학재단 분들이 쿠팡을 엄청 찔러가지고 지금 뭐 마이너스 뭐 60%인가 70%인가 그럴 거야. 그것도 비중을 전체 장학재단 전체 돈의 뭐 60인가 70%를 엄청 찔러가지고 지금 뭐 난리가 있죠. 요새 쿠팡이 16불인가 얼마인데 처음에 막 상장할 때부터 중간에 또 담임선생님한테 강의를 듣질 않아서 내려올 때마다 물타기를 계속 해가지고 손절을 하고 뭐 다시 뭐 이렇게 외국인들요 모두가 똑똑하지 않다는 거죠. 잠깐 옆으로 샜다 온 이유는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하버드 장학재단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기 또 뭐 노르웨이 연금이라고 또 굉장히 유명한 데 있어요. 그다음 또 영국 쪽도 에딘버러, 런던하고 에딘버러 여기가 금융의 중심지예요. 스코틀랜드 북부 에딘버러. 제가 또 거기도 가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가본 게 뭐 자랑이겠습니까? 근데 수많은 이 펜션 펀드들이 있어요. 연기금 펀드들이 있는 거죠. 사회복지기금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굉장히 점잖으신 분들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연금 같은 뭐 하여튼 이분들은 점잖은 분이셔서 2차전지 숏하는 분은 한 분도 없어. 공매 치는 분 없어. 이분들이 대한민국 증시의 투자 비중이 가장 높아. 삼전자도 많이 들고 있고 뭐 이렇게 뭐 은행주도 많이 들고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그 장기 투자자 분들이세요. 점잖으신 분들이고 이런 분들은 주식을 살 때 회사 내에 시스템이 있어서 리서치하는 분들이 따로 있고 리서치하는 분들이 리서치를 열심히 해요. 그것도 바텀업으로도 하고 탑다운으로도 하고 그래서 몇 분이 의견을 모아서 페이퍼를 작성을 해서 이걸 우리가 편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운용하는 쪽에다가 전달을 해줘. 전달해주면 운영하는 쪽의 매니저들이 또 이렇게 검증을 해. 검증을 해서 그래 그러면 요거 한 편입해볼만 하자 그러면 그 전체의 회의를 열어. 회의를 열어서 요걸 우리가 이제 우리 MP에 집어넣고 그럼 모델 포트폴리오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집어넣고 AP를 만드는 거죠. 액츄얼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분할 매수를 해서 이제 정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1년 동안에 편입을 한다. 그리고 가격을 리밋은 예를 들어 요 회사 예를 들어 삼성전자면은 6만 뭐 5천 원 밑에서 앞으로 1년 동안 몇천억어치를 산다.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만 5천 원 위로 올라가면 안 사.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밸류에이션 셈에서 그 구간에 있으면 하루 거래량 중에 몇 퍼센트 정도를 꾸준히 매집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은 현명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 물론 이제 아까 그 MIT 거기는 조금 이런 전문적으로 하는 연기금 펀드가 아니니까 몇 사람의 의사결정이었겠죠. 쿠팡이 처음에 그 상장할 때 미국에서 뭐라 그랬냐면 한국의 아마존이라고 그랬거든. 그거 진짜 아마존인 줄 아신 거지. 근데 아마존보다 시총이 싸니까 이게 웬 떡이냐고 사신 거지.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 진짜 연금이 됐든 누가 됐든 사람 말을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 그래서 제가 돈은 사람과 시간이 벌어준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점잖으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사고 파는 매매는 거칠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시세 변동이 크면 멈춰버려요. 그리고 이분들의 주문은 대부분 다가 오버나잇 주문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분이 시장 보면서 매매를 할 수가 없어. 자기도 차야 될 거 아니야. 시차가 있는데. 유럽 펀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주문을 블룸버그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브로커리지 하우스에 주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아침 책상에 딱 하면 이제 한국에 있는 증권사에 주문이 이제 올라와 있는 거죠. 오늘 삼성전자 20만 주 매수, 하루 종일 분할 매수 이런 식으로 와 있는 거죠. 예? 아니면 50만 주 매수, 그 대신에 가격 리밋, 거래량 리밋, 거래량 비중 리밋 해가지고 사라라고 주문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침부터 해서 그러니까 늦게까지 종가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또 그런데 컴플라이언스를 중시 여기는 어떤 펀드들은 종가 매매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종가 직전까지만 주식을 사라. 그리고 종가에는 참여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가는. 그리고 아주 주식을 많이 사는 분들은 종가까지도 사질 않고, 그러니까 동시효과까지도 사질 않고, 야, 2시까지 하고 끝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펀드 할 때 그랬었어요. 끝까지 사면 주가가 끝없이 끝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내일도 사야 되고 모레도 사야 되면 일부러 그냥 좀 2시까지만 사고 그 뒤에는 그냥 가만히 방치해 두는 거지. 매수세를 중단시켜 버린다. 그만큼 점잖게 매매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따라해도 돼요. 그 다음에 또 외국인 중에 또 한 부류가 펀드가 있어요. 아까 그 펜션 펀드나 이거는 고유잖아요. 그 어떤 연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산인데, 이거는 이제 고객 돈으로 운용되는 펀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피델리티 펀드, 뭐 뱅가드 펀드, 뭐 많은 펀드들이 있잖아요. 사모 펀드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옛날 리만 사태인가? 근데 외환위기 때 우리 한국 외환은행을 먹은 칼라일 펀드, 걔도 사모 펀드죠. 각종 펀드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사모펀드는 우리나라 사모펀드 개념하고 약간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모펀드는 지금 좀 약간 조금 많이 좀 왜곡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좀 이따 그건 한국의 기관 펀드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냥 공모 펀드들, 그럼 미국의 많은 개인 투자가들, 또 미국 주식 잘 안 내리는 이유 혹시 뭔지 아세요? 제가 잠시 엿길로 좀 새겠습니다. 많이 사서? 그들은요, 총 자산의 70% 정도가 주식 관련된 자산이에요. 매월 월급이 나오면 월급 중에 DC형 그런 거 있잖아요. 연금. 연금으로 주식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여러분 생각보다 잘 안 내려. 왜 그러냐면 매달 일정액이 사지는 거야. 자기 월급 받는 거에서 얼마 이렇게 사지는 부분이 있어요. 또 뭔 얘기 하다가 그래서 그렇게 사지는 거 말고도 이분들은 주식을 좋아해가지고 저축할 걸 펀드에다 돈을 넣는 거지. 또 각 기업들 이런들이 운용회사에 우리나라 공모펀드에 가입하는 것처럼 사모펀드에 맡기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는 펀드들이 있는 거예요. 이 펀드들도 이머징 펀드에 돈을 넣으면 한국물을 사요. 한국물을 사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사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뭐랑 관련이 있냐면 이분들은 오랫동안 금융교육을 많이 받아와서 달러 지수가 약세로 갈 때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게 되면 이머징이 수익률이 좋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금융 소비자들이 펀드에 돈을 넣었던 거예요. 유럽의 소비자들도 그렇고. 돈을 넣으면 이제 자국 거를 이머징 펀드에 돈을 넣으면 저절로 이머징 펀드에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2%인가 얼마 되거든요. 2인가 3인가. 제가 그때 다닐 때 2%, 2, 3이었는데 요즘 어떻게 되는지 몰라. 하여튼 그 정도 되는데 그만큼은 한국물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연초 이후에 삼성전자가 외국인 매수기가 많잖아요. 그들이 삼성전자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2차 전지도 사요. 사는데 그 차이를 제가 왜 파는 것처럼 비춰진지를 다음 걸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들은 인덱스대로 쭈루룩 사는 분들이 많아서
특별하게 막 어떤 섹터 주식을 막 이거는 죽어도 안 사, 이게 아니라 인덱스 비중대로 쭉 사는 매매들. 근데 삼성전자도 사고 이것도 사고 다 사는데 삼성전자만 유독 매수세가 많은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이유는 다른 쪽에는 파는 펀드도 있는데 삼성전자는 이게 너무 낮은 주가라고 안 파니까 그런 거죠. 이분들도 믿을만 해요. 간접운용 펀드들도.